예,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뉴스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5천억 규모 상생 특별 보증을 신설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서 완성차 업계,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5천억 규모의 상생 특별 보증을 신설해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지만 이 자동차 부품 업체 역시 예,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 아주 최근에 우리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기존의 그 관행을 타파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세우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부품 업종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은 저희가 투자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업종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을이기 때문입니다. 왜 갑을 관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과연 현대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현대차도 글로벌 메이커들과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 뭐 3% 내외 정도, 지난해 9% 매출이 증가한 것이 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지만 매출 증가율이 3%에서 뭐 1, 2%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의 매출의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015년 6.9%에서 2019년 매출이 9.2% 늘어난 2019년에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3.4%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현대차의 부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는 바로 같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조금 성적이 낮다는 점. 매출은 뭐 한 2%에서 뭐 2017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은 현대차보다는 좀 높은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제외한 업체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업체, 그리고 뭐 타이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차 계열이라든가 현대차의 무슨 뭐 형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뺀 순수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매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업체 중에 그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SJM, 대원강업, DTR 오토모티브 이런 총 10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적을 지금 이 표로 보실 수 있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은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업체들이 더 많다는 점. MS 오토텍이나 한온 시스템 같은 업체가 2019년에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아주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뭐 한 자릿수 혹은 마이너스의 상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015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5년간 수익성은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양상에 있는 것이죠. 구조는 간단합니다. 뭐 이런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마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고, 어떤 업체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해외 메이커들에게도 직접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진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상당수의 업체들이 현대차를 포함한 이런 대기 업체들에 납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납품의 단가와 수량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대차에서 납품 단가와 납품 수량을 결정해 주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제재를 정책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영은 이러하다. 의뢰 관계에서 갑인 현대차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실적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점이, 그런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사회 정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런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산다 뭐라는 점이 뭐 팩트라면 팩트이겠고, 주식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 스스로가 실적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들 부품업체도 막 부품이 막 없어서 공장을 풀로 가동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대차를 초월하는 그런 마진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을 드립니다.